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지난주에 이어 여명수 박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박사님이라고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화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기가 계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 박사님이 허용하면 이제 앞으로 이 고정으로 좀 편성을 해서 프로 제목을 하나 좀 붙여야 되는데 이 황장수와 여명숙의 앵그리 독이라고 하든지. 앵그리 독이요? 예. 개수작 TV 괜찮네. 하시잖아요. 예. 저는 또 저를 좌파들이 뭐라는 거 하면 만주 개장수라고 저를 불러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데.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서 이 앵그리 독스 이렇게 하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목을 그렇게 한번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멍멍이 로고를 넣으시게 되면은 예. 진돗개로 해주십시오. 아, 진돗개요. 진돗개를 어디 키우십니까? 아, 네. 어디 몇 살짜리 키우십니까? 5살짜리, 2살짜리. 두 마리를 키우세요? 근데 제가 혼자서 다 못 키우니까 네. 그거는 이제 공동으로 키우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또 키우는 거는 삽살개 키우고. 아, 집에서는 삽살개 키우고. 개를 워낙 좋아해요. 아, 개를 좋아하시구나. 예. 개팝니다. 예, 그러시구나. 자, 저도 개를 좋아하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개를 아주 먹어서는 안 된다. 오늘 되게 더운데요. 덥다고 개 잡아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 박사님하고 나눌 주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말과 행동이 앞뒤 다르고 국민들 앞에 보일 때는 마치 정의로운 척 하면서 본인 자신도 제대로 된 논리 구조도 갖추지 못한 위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 박사님은 국회의원들 월급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지지 않습니까? 네. 알아서 뭐 잘 하겠지 하는 네. 거지. 네. 그래서 밥값은 하고 살겠지 네. 하는데 겪어보니까 밥값이 아니라 위자료를 뱉어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정말 욕 나오는데 여기서 욕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국회의원들이 보면 월급은 월급대로 네. 이것저것 하면 1,200만 원 넘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각종 보직을 맡게 되면 요즘 다 토해낸다고 하지만 아직도 수당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각종 특전이 많은데 국회의원이 첫째 책을 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비서실장 저 양반은 책을 갖다가 아예 그냥 사무실에 이거 단말 갖다 놓고 그게 호가 단말 선생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탈락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중국 대사로 보냈다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혀놓고 있어요. 그럼 왜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으신 줄 아십니까? 기업들이 책 사주는 거 한근 사겠어요? 한근 얼마입니까? 15,000원입니다. 하면 끊고 한근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죠. 기업에 그냥 각종 비용으로 네. 그냥 자신이 산자위원장이나 이런 위원장을 할 때 기업들이 그냥 돈을 주고 싶어도 받으면 줄 건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책을 사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 500건이 필요합니다 하면 쫙 해서 끊고 책 500건 이런 식으로 또 공공기관 그렇죠. 그러면 다 비용 처리를 하니까 그들은 아주 부담 없이 책을 사주고 그것이 간접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 안 잡히는 예. 그걸로 안 잡힐 수 있는 그냥 대놓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그 단말기까지 갖다 놓고서 이제 책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고 김영란법에서 빼줬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책을 저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거 저거는 얼마 들어왔는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럼 국회의원들 보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2번씩 출판 기념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돈 갖고 오라는 거지 이해관계자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심각하죠, 그거는. 근데 책은 자기가 쓸 거라 보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신데. 근데 일단 국회의원들이 쓴 그런 이제 출판기념회 공공기관장으로 있으면 전부터 인사치레차 가야 또 기관에 이제 오는 압력이나 이렇게 보좌관이 못 살게 보는 게 좀 덜 하니까. 그런데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백이 너무 많아요. 시집도 아닌데 여백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난번에 썼던 얘기 또 쓰여지고 또 쓰여지고 이렇고 값이 무지하게 비싸고 책 질에 비해서 값이 무지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 깔아놓고 파는 거는 거의 없고 여기는 깔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 서점에 왔던 사람들이 보면 그걸 읽으면 안 찍을 테니까 서점에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했는데 저희가 단말기의 용도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보통 그러면 뭐 출판 기념회 가서 이제 책을 쌓아놓고 이제 하면 인사하고 이름 적고 책을 사는데 책이 얼마입니까? 15,000원에가 꺼내서 15,000원 주고 네. 책 산 사람 없거든요. 네. 카드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출판 기념회에서는. 네, 네. 뭐 사무실로 찾아가서 왕창 살 때나 카드 끊지. 그러면 출판 기념회 때 그냥 5만 원 내도 욕 먹을 거예요. 기본 10만 원은 내고 책 한 권 들고 가야 돼. 그 책값이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축의금도 딱 5만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에서 이제 벌지 못하는 거를 네. 왕창 끌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수단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출판 기념회 한 번 하면 뭐 좀 힘 있는 사람은 한 2, 3억 그냥 그래요? 땡기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후원회를 또 하잖아요. 네. 선거 있는 애는 좀 더 한도가 높고 선거 네. 없는 애는 한도가 좀 낮지만은 네. 그래서 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을 또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거기서 여당 의원들은 뭐 한 2, 3억은 기본이고 뭐 야당 의원도 뭐 1억대는 받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카드 연결시켜 놓고 네. 먹고 다니는 밥값을 네. 거기서 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세월호 침몰하는 날 뭐 이 식당에서 식사하셨다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왜 그게 공개됐을까? 후원회 카드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카드 쓰고 다니는 돈은 후원회, 그 다음에 책 팔아서 또 입맛 보게, 네. 그리고 또 월급은 또 뭐 한 1,200. 월급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월급 없어도 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해서 또 받다가 지금 깜빵으로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또 가야 될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하고 이제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해요. 1억 한 1,000만 원 좀 되는데 영국의 월급 이 물가가 한국 1.6배나 넘더네. 네네. 그래서 그 영국에는 원 사무실에 보좌관도 없고 아주 고참이 돼야 보좌관을 같이 쓰고 원 사무실도 따로 없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영국 의회 보면 빽빽하게 앉잖아요. 보셨죠? 네네. 그 늦게 온 사람은 뒤에 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 봉사를 하는 거지. 그 월급도 1953년부터 줬대요. 그 전에 월급도 없었다. 미국에는 하원이 보니까 17만 원 3천 달러 한 2억 좀 되는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워싱턴 DC에 이 의회에 나가려면 집을 구하면 집값이 월세가 한 최소 아무리 작은 스튜디오 형식도 2,000달러가 훨씬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안 돼가. 그래서 뭐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 후보감도 뭐 이 의원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고 상원 의원들도 룸메이트를 구해가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겠는데요? 네? 아주 역동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의원들이 굉장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의 의원들은 되면 힘주고 또 여기저기 짭짤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짭짤한 건 뭐 그렇다 치자고요. 좀 이게 뭐 좀 아직까지 미개하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좀 일을 해서 잘못됐을 때 리스크를 져야 되잖아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아니 면책 특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뭐 지 마음대로 다 질러놓고 그리고서 그게 뭐 잘못된 짓을 한 걸로 나중에 판명이 되면 아 몰라 나 모르고 한 거야 뭐 이러는 거지 뭐 절대 사과하는 법도 없고 그리고 뭐 뭔가 갑질에 뭐 대마왕이잖아요. 그리고 행정부를 이렇게 경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중에 보면은 같은 목소리 내가지고 민원 처리는커녕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뭐 하는 이분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뭐 지금 뭐 저는 뭐 이렇게 겪어본 거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통은 그냥 욕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 업무와 관련해서 겪어보니까 이제 막 그 좌절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는 저기에 이유가 있네 하는 그게 너무 그냥 들어오니까 이게 답답했었어요 많이. 저 산하기관장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예, 국회에.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뭐 3번 그다음에 확정감사 3번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 국정조사 기간에 뭐 청문회 나가고 뭐 했던 것까지 합치면 한 7번 정도 가서 그렇게 이런저런 질문에 또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환경에서 시달려 봤는데,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엉망진창이 이렇게 뚱뚱한 거미줄로 유지가 되는구나. 그게 아주 그냥 아주 뼛속같이 그 한심함과 좌절스러움이 몸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했었는데, 뭐 오늘 기회가 되니까 제가 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산하기관장을 좀 네. 했어요. 그때 아, 느낀 농림부에 게, 계셨다고 예, 그러죠? 그때 느낀 게, 절대로 산하기관장 같은 거는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그 뒤로 이제 이 만나는 사람한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인간이 좀 할 짓이 아니다. 아니 그 맞는데 모르니까 했거든요. 모르니까 또 원칙대로 하고. 그래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전국의 산하 기관장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주면 그들 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해보시고서 그 전에 모르셨던 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뭐 비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싹 걷어내면 그게 그 개들이 적폐라는, 그것이 적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 맨 윗대가리가 이거 적폐청산한다 그랬으면은 이거 싹 걷어내고 니네들 다 모여가지고서 야, 이 그 문제를 본질적인 계획을 한꺼번에 해야지. 풀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 그래서 정권 바꾸는데 그래 그럼 가져간답니까? 뭐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전혀 안 하니까. 차지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지 그렇죠. 행태는 똑같죠. 똑같죠.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또는 더 악화됐죠. 우리 회사가 해당 부서에 각종 출판이나 이런 걸 담당했는데 보니까 내가 왜 경정 입찰을 안 해요? 그래서 인쇄소들 불러서 경정 입찰을 하니까 가격이 4분의 1까지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4배를 많이 주고 인쇄를 한 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거기서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장 좀 들어와 봐라. 들어가면 이제 막 저는 과장이 그 전에 저도 이제 그 부서에 있을 때는 네. 과장은 좀 우습게 봤거든요. 과장은 근데 산하기관에 가니까 그렇죠. 갑자기 네. 부서에 있다가 산하기관에 그렇죠. 가니까 과장이 그때부터 안면을 몰수로 따가더만은 부서에 있을 때는 꼼짝도 못 하다가 네. 이제 그때부터는 막 달라들고 뭐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과장이 저렇게 높은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급이죠, 사급 과장이. 맞아요. 사급인데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서 저도 기관장 할 때는 모든 직원들이 과장 따라가지. 이제 제 기관장은? 지시는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기관장은 뭐 하숙집 아줌마 뭐 이 정도 그냥 좀 있으면 거쳤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그 하숙집도 저는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것들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만 어쨌든 그 지방에 그게 발령이 난 건데 네, 부산에 숙소를 안 있었다면서요. 줬어요. 숙소를 안 줘요? 숙소를 안 줬어요, 저만. 아니 그러니까 관사도 제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만 돈 내고서 있었어요. 아 밉다고 그랬구나.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지 되는 거고 해준다고 안 해주는 거고 그럼 밑에 직원이 해서 그걸 담당한 직원이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감사도 입 다물고 있고. 나도 비슷하네. 나도 좀 제 생돈 내고 다 있었어요. 어릴 때 처음 가니까 카드를 안 줘요. 총무과에서. 네. 한 보름을 카드를 안 주더라고. 그 줄 때까지 가만히 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면접을 보고 직원들을 전부 테스트를 하고 있더니만 그때서 이제 카드를 슬그머니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들인 것도 내가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저기 뭐죠 그저 와서 맨날 욕하고 누워 있고 그러는 이제 기계 아케이드 게임기 뺏겠다고 그러는 저 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서 뭐 여자 기관장이니까 나와서 뭐 얼굴이나 보자 그러면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상소리를 막 해요.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그것도 직원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이거 길들이는 법이구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 뭐 과장이 와서 뭐 위원장 빼고 이제 직원들 이렇게 딱 다구리 치면 이제는 우리가 수구려야 할 때 뭐 그 수구리 뭐 그런 거를 갖다가 건배사로 지들끼리 하고서 놀고. 그다음에 제가 뭐 국정감사장에서 뭐 이게 뭐 게임기의 농단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수석의 뭐 보좌관이 그들만의 무리를 이루어서 뭔가 이런 농단의 징후들이 이렇게 두껍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뭐 그 양반이 저를 바로 그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잖아요. 그때 고발을 사안 아닌데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서 감사받고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작년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2017년인가? 2017년인가? 아, 17년이네. 예.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은 그 사이에 간부들이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뭐 일도 안 하고 팬팬히 자빠져 놀던 것들이 모아놓고서 뭐 위원장하고 이건 금을 긋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거를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성명서를 내자 뭐 이 지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통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여당의 국회의원들, 뭐 청와대 인사들, 그래가 내통해서 고자질하고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그 아주 그 인신공격성 네. 그런 질문이 나오게 하는 거는 다 내부에서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건 문체부하고 같이 그렇죠. 다 가서 연관해가지고서 그래서 야제 해가지고. 조점이 꼴보기 싫고 이래야 안 되는데 야 이거 찔러 이거 찔러가 이렇게 그러면 뭐 일을 거의 안 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도장만 찍다 가겠다 했으면 그래 안 했을 건데 그렇게 한 거를 보면 뭐 좀 부탁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아니라고 하고 좀 제꼈다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기회가 되면 네. 게임판의 농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네, 그것도 따로 별도로 쫙 이야기를 합시다. 그게 지난 국정농단의 교과서였어요. 저는 그 패턴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농단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길목에는 딱 그런 패턴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뭐 그런 거를 뭐 증언을 하면 그러면은 전부 다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문제가 있고 헛소리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아니 장관 이름으로 문체부에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금긋기를 한다는 거예요. 금을 왜 긋냐 물어봤어요 대놓고. 금을 왜 거? 내가 한 말 틀렸어. 맞대. 근데 금은 왜 거? 살아있는 권력 전병훈 수석을 왜 건드려? 내가 뭘 건드렸어? 그냥 그 밑에 보좌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맨날 니네들 몰켜다니는 애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압력을 넣었잖아.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들 여기 이게 정상화 게임판 정상화 되는데 누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당신들 입으로 했잖아 그때 회의 그 녹음도 하고 했던 그 판들이 다 쫙 깔려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그냥 한번 직장 날렸던 것들도 그들이니까 뭐 거기에 뒤어서 그렇다고 치자. 근데 이 중부처는 왜 장관은 왜 자기 이름으로 내가 문제라고 성명서를 했으면 나를 잡아 죽이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 실세를 향해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한번 내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원시 부족 시족 국가도 아니고 그런 걸 부족한 갖고 애들끼리 이제 뭐 하는 거냐. 그런 걸 갖고 이제 검찰에 찔러서 법적 조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원하지는 않고 이제 그렇죠. 거기서 증거가 남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집단으로 그 흔히 좀 상스러운 이야기로 다구리를 한다. 집단으로 이제 이렇게 갈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성명을 내면서 한 바퀴 쫙 돌아가서 왕따 시키는 거죠. 언론에서 내고 왕따 시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대형 게임사들 뭐 그들이 키우는 그들이 키우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서 한 바퀴 일종의 돌리고. 그것도 마피아죠. 그 업계도요. 그죠? 그건 어마어마하죠. 예. 거기는. 돈이 그야말로 돈이 되는 마피아. 그래서 조폭들이 뭐 삼류 조폭들이 과거에는 전자오락실에서 네. 마피아를 가지고 뭐 동네 경찰들하고 유착한 정도면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거의 그건 상층부에서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그럼 거의 없어졌죠. 아예 그쪽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쪽은 좀 깨끗해졌어요. 예. 그랬는데 이거는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것들 예. 뭐 이 정말 그 명문 공대들 나와가지고서 뭐 1세대 왜 게임사 게임사 대표들 있잖아요. 대표들. 지금도 맨날 한국에 뭐 다 재벌들이죠. 슈퍼 재벌이죠. 제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돈만 그냥 챙기니까 앉아서 하는 돈만 챙기는데 이게 뭐 주식 뻥튀기 장사 네. 이런 거 하는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쪽에서 그 훅을 한 번 넣고 이쪽에서는 죽는 척하면은 들여다보면은 이게 훅 넣은 애가 잘못된 애다. 그래가지고서 뭐 엄마들이 틀린 말 한 거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쑥 올라가고 문체부 여기 도와주는 척하고 보니까 다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 거를 갖다가 감시하는 유일한 역할이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부 감시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국회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탄핵 전에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 이제 국정조사로 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그때를 막 결정하고 증거를 모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때는 이제 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답변 못 하게 하려고 또는 국정조사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방해가 이제 중부처 문체부로부터 얼마나 심했는가 몰라요. 그럼 이제 직원이 딱 질문지를 갖고 와요. 제가 답변을 다 써줘요. 그 뭐 해임이냐, 뭐 사직이냐, 해임 부르고 딱 써주고, 뭐 어떤 이유였냐, 이만 해서 다 써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서 얼굴이 시꺼매져가지고, 이거 저기 뭐 과장님이 이거 답을 바꿔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그 사직이라고 쓰래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네 맘대로 쓰세요. 그러고서 그냥 맘대로 써서 바꿔서 내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지들은 또 나름대로 시킨 거를 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하라고 그러고 과장은 또 과장대로 숙제를 받았나 보죠. 그러고 좀 이따 또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서 내일 그거 답변 뭐 잘 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지랄들을 하는 거죠. 지금 공직사회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고 계신데요.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100% 레알한 그런 지금 부분이라 보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또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무관부터 계속해서 쪼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누워 있거든. 그래도 그런데 저기 저기 형편이 좋지가 않죠. 그랬더니 네.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때 과장님이 시켰죠.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면 자기들도 그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짚어주는 거니까 그럼 되게 고마워하는 느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했더니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 당시가 이미 뭐 7시, 9시 뭐 이랬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제 답변을 할 준비.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이제 약간 다 그 짜고 치는 판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의원님한테도 좋고 이 판 정상화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맞추는데 제가 그 말을 하면은 사실상 그 다음날 와가지고서 문체부에서 와가지고서 진짜 여명숙 다녀봤죠. 사실은요 이게 이래요. 그리고 또 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놓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시절이 엄중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뭐 한국당하고 이쪽하고 갈려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야당 쪽에서 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너무 질문 못하는 거예요. 제발 찔러라. 내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발 좀 푹푹 찔러라. 내가 좀 찔러주고 그냥 확 토해줄 준비가 된다. 못해요. 근데 이제 몇 분이 그나마 조금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다시 나가서 얘기할 준비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매일이 살얼음 판 이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그냥 쳐 자빠져서 월급 받다가 그냥 나오는 거고 그것도 못해요. 왜? 여기는 워낙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불법과 합법의 칼날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청소년 상대로 하는 그런 겉으로는 멋있고 그 IT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옛날에 룸살롱의 주류 도매상 같은 그런 입장이죠. 전 그거보다 더 더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류 도매상은 애들 상대로 하는지도 않고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뭐 미래산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건 미래산업이라고 그러고 맨날 4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딱 200억 들이면 이 시스템을 완전히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그럼 누가 안 하냐? 그분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자질 문제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공부를 안 해도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 국회에 다 그러잖아요. 뭐 아무개 의원 맨날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이 우습죠. 아주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 양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정의는 거짓말에 능해요. 정의는 거짓말에 참 능해요. 최순실은 묻었어요. 최순실하고 똑같아요. 너는 네가 더해. 왜 여기까지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떤 테니스 협회 회장입니까? 최순실 사건 때 불러가지고 곽용훈 회장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조카를 시켜서 테니스 업계를 농단했다 하면서 또 다른 최순실 아니냐고 말해놓고는 답변을 하려면 정의는 말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죠. 안민석 의원 그런 그러더라고요. 얘기잖아요. 자, 근데 그분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분은 막 말해놓고 그다음에 증인 확 죽여놓고 그리고 죄를 만들어놓고 범죄를 여기다 범죄 제조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 말이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비일비재하다. 정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제 국민 앞에서 자기가 저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로 규정한다, 그렇죠. 단정한다 이러려고 부른 거냐 그런 오해를 뭐 살 수 있는 행동을 곽용훈 하고 회장 있어요. 나온 김에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면은 저는 여태까지 그 저기 뭐죠? 곽용훈 예, 테니스 예. 협회장입니다. 예. 그 국회 방송 TV 예.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예. 그럼 볼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예. 거의 뭐 KBS랑 비슷한 수준인데 더 볼 거 없는데 전 여태까지 본 그 예능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곽용훈 회장하고 그 안민석 의원이 했던 그 국정감사 딱 그거 내가 테니스계 듣보잡입니까? 왜 위원장님 왜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리 버럭버럭 질렀거든. 네. 이렇게까지 헌정사상 이렇게까지 그 국회를 모독한 적은 그런 증인은 없었다느니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굴하지 않고 사실과 증거로서 말하시라고. 근데 이상한 증거라고 들이댄 게 뭐 감사 리포트를 가지고서 막 그 준비가 진짜 덜 돼가지고 오신 거죠. 아니면 작정하고서 그냥 매도하려고 나왔거나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근데 의원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국민을 대표해가지고서 행정부를 감시한다고 그러고서 그냥 국민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아니 그러면 최순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최순실 회사에다가 또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증인을? 그날 처음 보는 증인을? 좀 정말 제가 한마디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그날 그 영상 보시면서 곽용훈 회장의 태도, 그 사람이 뭐 예의에 어긋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렇죠. 예의를 지켜서 했고 아무리 압력을 가려도 굴하지 않고 답을 일관되게 그다음에 사실을 말씀하시라고 했던 거, 그다음에 갑질에 저항했던 거. 이거는 국회의원의 썩은 국회의원들을 정말 바깥으로 수면으로 드러내서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여러분들 세금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쓰이게 되는지 그거를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에 계신 기관장님들은 다 국정감사 받으실 텐데 기관장이 하는 일은 국정감사를 잘 받고 그 다음 해를 무사히 버티는 거잖아요. 대충 야합하지 말고 다 그 마음에 또 상처 입을까봐 이런 거 저런 거 참고 그러지 말고 이분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면 이 정부가 적폐청산 안 하고 숨겨놓고 자기들끼리 또 뭐 하려고 해도 아마 그거 못 할 겁니다. 국정감사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윤지호가 좀 한국에 왔을 때 뭐 주말에 그때 이제 한참 4월 1일 날인가 등장을 해서 한 4월 15일쯤 되니까 뭐 윤지호 기사가 주말에 그냥 몇십 개가 나와요. 거의 뭐 띄우더라고. 그래서 원래 내가 문제죠. 월요일날 방송을 하다가 좀 기가 차서 저건 분명히 좌파 내부에 누군가 코디네이터가 있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뛰어서 일제히 방송에 나가고 바람을 잡고 있고 뭐 여당 의원도 뒤에 움직인다 이러니까 윤지호가 또 그걸 가지고 자기를 이제 엄해했다고 그냥 있지 않겠다 뭐 고소장 받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만 고소도 안 하고 미국 지금 캐나다로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어. 오지도 않는데. 근데 그 안민석 의원이 또 윤지호 띄우는데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네. 그래서 그때 좀 보니까 그런 좀 패턴이 비슷비슷하시죠. 예, 그래서 그때 뭐 또 저기 최순실 때는 또 뭐 고영태 같은 노승일 이런 정인들 네. 장시호하고도 또 아주 가까운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왜 이런 일에 이제 끼어들어서 나중엔 책임을 안 지는가? 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는 뭐 윤주호가 답변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를 뭐 판단 못 하실 만큼 그렇게 뭐 어리석은 분들은 아니지 않냐.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죠. 본인이 한 말을 책임을 지고 미안한 거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는 게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산에 그 저기 정신과 병원 하나를 갖다 완전히 날려버렸죠. 그거는 허가가 난 병원을 그거를 뭐 취소시키라는 그런 압력을 넣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그건 정말 최근 일이고 이거는 이제 국민 복지와 관련된 일이라 여기 지금까지 있었던 사안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딴 것도 아니고 병원이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 누구나 병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정신병원 이퀄 이게 혐오 시설. 그러니까 이게 땅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혐오 시설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딱 한 워딩 있잖아요. 정신병원은 상식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명색이 좌파 진보라는 사람이 님비 현상에 총대를 메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땅값 떨어진다. 참 귀가 찬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정신병원 뭐 사람 따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정신병원이라는 건 요새는 자기가 무슨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신병원인 우울증이고 뭐 그런 것도 많거든요. 빨리 치료해야지 되는 거고 그거가 마을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이게 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성형외과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말 했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표밭에 파워가 있는 양반이 이것 좀 치워줘. 이래서 한 거가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이 당연히 들 거고 표장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시대는 이젠 좀 지났는데 그냥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요. 정말로 자신 있을 때만 움직여라. 그리고 자신 없을 때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특정 뭐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세상이 다 보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대중들도 다 분석하고 어느 정도는 알 만큼 알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그냥 국회의원이 뭔 짓을 해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기록이 남고 또 그 국민의 기억 속에 남는데 지역구에서만 당선되면 장땡이라고 온갖 그냥 국회의원들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뭐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부분이요. 이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제대로 뽑아야죠. 예. 곧 국정감사 같은 그런 저희 생방송이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어지는 날 그런 날이 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소장님 고민하신 것 같은 거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 갑질 그리고 산하 기관장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 풍토 등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